혹시 큰 성공을 거두고도 마음껏 기뻐하는 대신에 어쩐지 좀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왜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성과를 축하하는 걸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딱 성취했을 때 해냈다 하고 시원하게 기뻐하기보다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고 어색했던 경험? 특히 높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이게 꽤 흔한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러 산업에 정말 잘 나가는 경영진들을 만나보면요. 놀랍게도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잠시 멈춰서서 나 참 잘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성공의 역설이 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 핵심 장벽들, 또 그걸 넘어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성공의 역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보는 경영서적들은 늘 실패에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쩌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공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네, 성취를 계속해서 외면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기분 좀 찝찝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방패인 자기 확증이나 동기부여의 연료가 되는 자기 보상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심리적 자원을 스스로 그냥 버리는 셈이니까요.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리더십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막는 걸까요? 리더들이 자기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첫 번째 심리적 장벽. 그건 바로 나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깊은 곳의 느낌입니다. 마이크 치솔름 CEO의 이 말이 정말 현실을 잘 보여주죠. 끊임없이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잠시 멈춰서 무언가를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치나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요. 크리스 사파로바 CEO의 말도 비슷합니다. 특히 쉼없이 달려온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축하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낯선 거죠. 심지어는 부당한 사치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 장벽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진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매주 딱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는 거죠. 이 간단한 습관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더라도 나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내 뇌에 똑똑히 각인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신감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장벽은요, 바로 그래서 다음은 뭐지? 라고 끊임없이 되뇌면서 한순간도 멈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입니다. 로리 루빈 CEO의 이 말 혹시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어떤 성과를 내도 그건 그냥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멈춰서서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 항상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얼마나 멋진 길을 걸어왔는지는 돌아볼 기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요, 내가 느끼는 압박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압박이 있거든요. 이사회나 고객처럼 외부에서 오는 진짜 압박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불필요한 압박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만든 압박을 줄이고 잠시 멈춰 생각할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모든 요구에 똑같이 긴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로리 루빈의 이 규칙은 꼭 기억해 둘만 해요. 긴급함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면 그걸 긴급하게 다루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벽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또 조직적인 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고 항상 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리더일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내 성공을 이야기하는 순간 저 사람 거만하네? 혹은 팀의 공을 가로채네?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장벽을 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축하의 정의를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축하가 뭐 꼭 거창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공개적인 행사일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히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멘토와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사적인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트리플A 미디어의 CEO 제니퍼 멀로니 아답의 경험이 이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분이 첫 회사를 매각한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파트를 여는 대신에요.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그 성취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해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기념할 때 더 깊이 와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팀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의 리더십을 기념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팀이 발전하고 성공했다는 건 결국 내가 만든 문화와 내가 제시한 방향성이 옳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축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성찰과 축하는 일이 다 끝난 뒤에 받는 특별한 보너스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즉 업무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 축하하기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리더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전략적이고 필수적인 실천법이라고 말이죠. 꼭 기억하세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는 바로 지금 내가 이룬 작은 성공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옵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를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작지만 의미 있었던 진전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것을 스스로에게 축하해 주는 건 어떨까요?